대선이 없기를 바랬는데 현실은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정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통이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윤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이재명을 이길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수 우파를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를 결집하지 못하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윤통의 제2기 정부가 될 것이고 나아가 자유통일까지 이루게 되는 통일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통의 정신이 부활하여 윤통의 계몽령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갈 리도 없거니와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날에는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중심으로 불고 있는 윤어게인 하는 저항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보수 우파와 국힘당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힘당은 자유우파 광장 세력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비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의 언론이고 헌재고 선관이나 검찰, 경찰에게도 비춰지기를 자유우파의 시위는 그냥 자기들만의 이벤트 행사 정도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그러한 헌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자유우파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좌파 시민단체 세력과 그야말로 정치 공동 운명 결사체가 되어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이루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좌파 유튜버와 또 시위 세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연대하고 정치적 결사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헌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국힘당의 꼬라지를 보면은 국힘당은 보수 우파 세력을 멀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민주당의 눈치나 보는 민주당의 이중대에 불과했고 민주당의 떨거지들의 집합소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마음 놓고 보수 우파 세력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비극적인 8대 0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보수 우파 세력의 시위가 좌파 시민단체의 시위보다 20배 가까이나
세력의 규모가 컸지만은 그것이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도 배척하고 국민의힘당도 배척했기 때문에 헌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힘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국힘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한 당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비록 적은 시기가 민주당의 좌파 시민단체의 세력이 비록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치 공동 운명 결사체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헌재의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자유우파 세력과 거리를 둠으로 해서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므로 해서 헌재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힘당은 보수우파 광장 세력과 따로 국밥을 놀았기 때문에 전혀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국힘당은 내부 분탕자가 많아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래알 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또 끝까지 탄핵 찬성을 했던 사람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과 시민단체와 같은 정치적 결사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다면 헌법기관인 헌재나 선관위에 신임을 주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1,800만 명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일개 공무원인 을사팔적에게 단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 체제가 매우 허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방에 대통령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국민 정신에도 또 자유민주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개판으로 윤통이 대통령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통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우파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우파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6월부터는 윤통의 계몽 정신이 윤어게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통해서 5,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주에 물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아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항상 물이 가장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땅으로 향하고 땅으로 향하면은 바로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지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의 땅 밑은 말 그대로 어둠과 여러 가지 나쁜 인연으로 또 내가 고통스러운 길로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오행이 땅으로 향하여 바로 금이라는 잔뿌리를 내면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에는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뿌리를 통해서, 수라는 뿌리를 통해서 목이라는 줄기를 뻗어내고, 그리고 화라는 꽃을 피우고 토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운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적에 가장 우리는 인생의 하이라이트 전성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도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비경과 식신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금이나 수는 바로 내 사주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운에서도 금이 오거나 수가 오면은 이 사주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줄기를 통해서 화와 토의 운이 오면은 관인상생이 되어서 즐거움이 따르고 보람이 따르고 성취가 따르는 그런 운을 누리게 되는데, 관과 인이 이 사주에서는 꽃과 열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직장 조직 생활에서 그러한 것을 성취감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운이 지금 을미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항상 이것은 화를 생하는 경우에는 희신으로 작용해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 사주에 을목이 들어와도 사주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목생화로 가지 않고 이 을목은 목국토, 무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토는 이 많은 물을 거두는 저수지의 댐과 같은 것인데, 댐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을 가두어 둔 댐이기 때문에 목국토를 하면은 바로 이 토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가 댐뚝이 흔들리면 댐이 무너지게 되고, 댐이 무너지면은 엄청난 물로부터 쓰나미에 쓸려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을이 들어오면은 경금이 있어서 을경합으로 인해서 을목이 이 목국토를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상에는 그래도 목생화는 안 되지만은 또 을경합이 경금에 묶어두기 때문에 목국토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상으로 을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미는 더군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주가 66대운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을미 대운은 나쁘지 않으나 을사 63세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이 되면은 을목은 경금으로 묶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운에서 을경합으로 이미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 을목은 무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목국토, 다시 말해서 제가 인을 극하는 제극인 현상, 이렇게 그걸 뭐 탐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면은 인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쌓아 올린 명예고 나의 인기인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국토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다행히 사화가 있어서 목생화가 천간에 없고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국토를 어떻게 말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을사년 자체가 위태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을사년에 을목은 목국토를 해서 불안하고, 사는 미를 만나서 삼이 방합을 이룰 수도 있는데, 역시 이 사주에 오화가 없기 때문에 사는 미와 약간의 격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축 금운동에다가 해묘미 목운동을 일어나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경진월에 와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경진월이 그날 일진이 계묘일이었는데 경진 자체가 이렇게 뿌리로 이미 들어가고 수도 진월에 딱 들어오면 신자수국을 위해서 이게 전부 물바다가 되니까 약간 뚝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만 을사년에 좀 기대를 했던 것은 그래도 사화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을미대운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 둑이 터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묘일부터 경진월이 되는데, 이 경진월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바로 뿌리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형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은 또 내 경진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경진이 이렇게 복음이 되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매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과 회한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운기인 것입니다. 마침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겉에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매우 지금 힘들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이 되면은 신금이 들어오니까 이 금 역시 좋지 않은 운기고 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화는 대운에 이렇게 세운의 사화, 사사가 또 역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답답기는 하나 대운, 세운, 월운이 사사 위로 합쳐지면 거의 사오미 방합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5월부터는 다소 많이 나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겁재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고 바로 국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화는 바로 제도와 틀과 이런 규정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틀이 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정치권에 엄청난 큰 에너지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2030의 윤어게인에 크게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사, 이모, 개미로 가면은 역시 윤통의 정신이 살아나고 큰 행운이 열린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얻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정신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자유우파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도록 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날짜상으로도 요번에 6월 3일도 또 공교롭게도 계묘일인 것입니다. 일진상에 여기에서 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수가 이렇게 수기로 엄연히 존재하고 묘 역시 더욱더 을목 이런 걸 갖다가 가장 힘을 받쳐서 목국토를 해주니까 이날의 일진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는 앞에 제가 5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을 지금은 누가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제가 그분의 사주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